자, 한국편 끝내면서 번외편으로 가볍게 두 편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자기 경영의 기본 사고 요거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저거 안 찍었어요. 집 있는 강남 사람들은 이짜이밍 안 찍었어요. 집 없는 족속들이 찍었습니다. 근데 돈 벌기는 강남 사람들이 훨씬 돈 벌기 쉽거든요. 할인율 이상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짜이밍 안 찍었습니다. 할인율 이하 배급 족속들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을 좋은 거예요. 심지어 소득세, 법인세, 인플레이션, 보험료율, 이자율 등등 더 많이 낸 사람들 돈으로 이 배급 족속들이 이익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까지 강제화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기습 인상하고 있고 환율 대응에 쓰이고 있죠. 중국 무비자로 치안 붕괴되고 있고 방첩사 해체와 같이 탈국가주의 간첩들은 날뛰고 있고 검찰청은 폐지되고 사법부 독립은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전이에요. 멸망전. 돈 있는 사람들은 절제를 해가지고 안 찍었다고요. 지금 현재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강남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챙겨줘. 집 없는 족속들은 엄청 찍었습니다. 이건 멸망전입니다.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동정할 가치가 없습니다. 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탈국가주의 지지하는 국가 공동체원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지면 곱게 끝나겠습니까? 이거 곱게 안 끝납니다. 쟤들 인민재판 하려는 애들인데, 저 베네수엘라 옹호하는 거 보세요. 저 몇 명이나 죽였는데. 이란도 옹호할걸요? 지금 현재 기관총으로 시위대들한테 다 쏴대 제꼈는데. 자유진영이 이기면요, 저들을 곱게 끝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런 자들에게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무너져야 돼요. 강남 부자들만 만세 불렀어요. 근데 이 강남 부자들은 리짜임이 안 찍었다고요. 뭐? 절제를 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배급 족속과 국가를 위한 절제를 선택했고, 돈 없는 배급 족속은 스스로 자멸을 선택했습니다. 뭐? 왜 같이 가서 죽어줘야 되는데요? 악하고 삿된 것들과 함께 있으면 정신만 오염됩니다. 특히 중도인 척하는 족속들. 상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서버비를 내야죠. 이때까지 서버비를 계속 내주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서버비 내야죠. 삶으로. 누가 찍으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적 반대 진영은 오히려 그럼 뒤진다고 말리고 반대했습니다. 너네 그럼 죽는다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절제했어요. 지금이 돈 벌기 더 편하죠. 자유 진영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좌파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지들이 테러까지 하고 반대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뭐 지네들 거 지지하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적은 적이죠. 지면 저놈을 잃게 됩니다. 다시는 고개를 못 들게 되고, 동조한 사람들도 적이고 지금도 자유주의자들과 탈국가주의 진영의 멸망전입니다. 책임지고 쟁취하는 자유를 부수고 누리는 자유를 택한 자들. 이 서버비, 이건 좀 비싸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상황은 국채금리는 튈 수밖에 없고요. 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요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이 국채 엄청 사는 것처럼 이거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1대1로 참여국들 빚더미 몰락. 그런데 문재인이 1대1로에 우리도 끼워줘라고 했었죠. 자, 1대1로를 참여하는 방법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이 하는 방법은 대출을 해가지고 그 국채 비용을 자기네 걸로 가져가서 자본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본 침투하고 지금 국채를 상당 부분 중국이 사고 있죠. IMF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빚을 경고하고 GDP 대비 60% 넘으면 안 된다. 재정준칙 요구하고 윤석열 정권도 재정준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탈국가주의는 뭐 긴축가, 복지 삭감 선언이다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 이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여기가 노동자 연대라고 해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 테러까지 감해서 공산주의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당연히 그때 같은 편 아니죠. 재정준 이거 얘네들이 그 숫자를 못 보는 애들도 아니고 재정준칙 윤 정부 내내 못 지켰으면서 다시 법안 발의한 기재부 자가당착 논란. 아니, 줄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무슨. 그래서 조선일보도 같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네들의 세작 위주로만 올라가야 되니까. 지난 글을 봤으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빚을 늘리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좌파 족속들은 그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2022년 이재명 보십시오.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의 진 빚이 아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론 뭐다? 소비 쿠폰 해라. 2025년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지원에서 민간이 살았다.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는데 대신에 민간인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그냥 빚쟁이가 돼서 망했다고 했다. 리짜이밍 정권은요, 중국의 채권을 팔면서 정확한 통계를 최대한 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았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은 중국 자국 내 경기 둔화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속에 한국 국채를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투자 행위를 넘어선 지정학적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냥 1대1로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자본 침투시키는 거죠. 이게 1대1로 방식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현재 기재부 없애고 난 다음에 지네들 마음대로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반대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채는 최대한 끝까지 지불될 테니까 할인율 이상의 사람들은 특히 장기 국채가 금리가 튀어오를수록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채를 사는 게 더 이익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현금이 있으면 국채 사면 돈을 계속 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일을 더해도 뭐 내 비용이 점점 줄어. 그리고 이것보다 금이나 달러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달러로 전환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1,600원 갑니다. 1,500원이 아니라 1,600원이 되면 저는 붕괴한다고 했습니다. 제 계산으로. 환율은 지금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니까 바로 오늘 1,459원, 1,440원 하는 선이 붕괴된 거 보십시오. 연말 동안 기업 정부 환율 기준 표기를 최대한 온건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수작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440원대가 깨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깨지고 외화 보유고도 내려가고 있고 기업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업은 미국에 본격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아직 200억 달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어차피 좌파 지지자들은요, 주가가 올라서 좋다고 하고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면 조롱하다 지금 표적 찍는 사악한 족속들이니까 동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밀히 따지면요, 동학개미도 돈 벌었고 서학개미도 돈 벌었잖아요. 어쨌든 우리 돈을 뜯어가지고 가져간 거지만은, 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돈을 벌었는데 그냥 이대로 나아가면 되지. 뭐가 불만이어서 자꾸 우리 돈 더 내놓으라고 이 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벌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먼저 고통을 지불했으니까 절대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할인율 이상이면요, 이재명 때가 돈 벌기 솔직히 돈 더 편해요. 돈 벌기가 더 편해요, 이재명 때. 왜냐하면 돈 뿌릴 때가 돈 먹기가 더 편해요. 근데 지금 국가 전체를 신경 썼을 뿐 스스로 싫다는데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그거 의무 아니에요. 스스로 절제한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좀 더 높여본 거지. 심지어 재외국민 대부분 좌파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외화벌어서 더 좋다고 하나 보죠. 지네가 재외국민인지. 자, 환율 언급 담았다고 엄청 표적 찍어서 하는 거 보십시오. 아유, 그래 코스피 200 올라서 좋겠다. 환율도 오르고 모두 다 오르니까.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수출 경제, 내가 살고 있는 국가 경제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다음과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레이어가 좀 돼 있어요. 정부가 확장 재정인가 긴축 재정인가, 성장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긴축 위주로 갈 거냐, 수축 위주로 갈 거냐, 금리 인상기냐 하락기냐.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신문 시장이든 동일해요. 새로운 유동성이 어디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달라요. 위의 내용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심지어 국가든 자본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뭐 자본 조달 비용이죠. 대기업들의 IT 예산 여부가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불경기면 자본 비용이 높죠? 그러면은 기업이 안정성, 유동성, 성장성 위주로 세팅이 됩니다. 호경기면 자본 비용이 낮죠? 기업이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위주로 세팅이 됩니다.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 자본 비용이 낮을 때. 자,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죠? 그럼 유동성, 안정성, 성장성으로 세팅을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현금 들고 있다. 이건 시장마다 다릅니다. 크게 우리의 채용과 일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금융 그리고 테크 시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1순위가 금융이에요. 그 다음 테크 시장, 방산 시장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사이버 보안이 이제 전장화 되었거든요. 전쟁 시스템화. 그래서 방산 시장은 좀 노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사이버 보안이 방산화되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취업하는데 은행 영향력이 커요. 언젠간 달라지겠지만 이걸 이제 지금 현재 블록체인으로 좀 바꾸고 있으니까. 자, 지금은 은행이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고요. 불경기에 추가 투자가 줄고 추가 프로젝트가 줄어듭니다. 그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왜? 채용 공고가 줄어드니까. 프로젝트에 쓰려고 채용 공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기업들은 투자 예산, IT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통계내서 뭐 회계 컨설팅 펌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게 LGU 플러스 말고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데 LGU 플러스가 생각보다 라우터 숫자가 많이 적더라고요. 3대 통신사면서. 이거 세이즈 납품하시는 분이랑 이야기해 본 적 있는데. 그래서 IT 솔루션 세이즈 회사들이 존재하고 여기 밑에 전문 업체들이 이런 예산에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자기네들이 먹는 겁니다. 유동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말하지만 2순위 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1순위, 2순위 이건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장성과 안정성을 거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각 산업별로 추가 투자 여부. 예를 들어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시장이 또 산업별로 다르죠? 신규 프로젝트 종류도 다릅니다. 산업군이 다르면 직업군도 다르고 당연히 기존의 직종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2025년부터 나온 게 2024년 12월 정도부터 나온 것 같은데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던 데브세옵스입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자리 없었어요. 이 개념이 없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면서 데뷔를 한 겁니다. 펜타곤에서 먼저 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직업이 뜨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 뜨는 분야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있는데 이거 전부 AI 덕분에 하는데 AI 워싱입니다. 워싱. AI 때문에 해고한다 이게 아니라 JP모건도 경고하고 모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랑 똑같은 겁니다. 뭐 그냥 경영이 어려우니까 성장 투자 인력을 해고하는 거고 이 성장 투자 위주로 가지 못하겠다. 효율성 즉 수익성 위주로 개선한 거 위주로 비용을 낮추는 위주로 가야 되겠다. 성장 투자 인력은요. 기술적 효율성 최적화보다 최대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신규 매출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신규 매출 가능성.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무한히 찾는 작업 이것들을 좀 중단해야 될 때가 왔다. 왜? 경영이 어려우니까. 애자일에서 가장 뜬 직업이 그래서 개발자였죠. 정작 지금은 뭐예요? 아키텍처로 돌아왔죠. SI 산업을 재해성한 팔란티어의 전방 엔지니어 SI죠. 그리고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양극화되었습니다. 진짜 SI 시절로 돌아오는데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어요. DX조차 안 되고 엑셀 정도 쓰던 구시대 기업들의 프로세스 효율성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근데 이거 둘 다 뭐예요? 효율성, 수익성, 한계 비용 낮추기, 자본 비용 낮추기, 즉 뭐 할인율 낮추기죠. 반도체 병목도 같은 뜻 아닙니까? HBM 반도체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서요? 아니요. 일부 기업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최종적인 수익이 아니라 추가 연산 비용과 시간을 제로화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을 제로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감소, 할인율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겁니다. AI로는 방향을 가야 되겠고 어차피 발전할 테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비용을 먼저 낮춰야 되겠다. 지금 나오는 아키텍처나 반도체나 동일하고 트럼프가 원유 뽑아 올리고 원자력 띄우는 것도 같죠. 왜? 비용을 낮추려고 한계 비용을 낮추려고 생산성을 그래야 증대시키니까 그래야 부가가치가 늘어나니까. 오직 비용 낮추기, 할인율 낮추기. 우리가 지금 현재 플랫폼 엔지니어링 뜨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 하면서 중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생산성 증대시키기. 돈은 이미 풀려있으니까 즉 태양광이나 외치며 돈이나 뿌리는 리짜이밍 세력과는 완전 반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거라 봅니다. 전기세부터 저 비용이 감당이 안 될 텐데. 다섯 번째, 남은 건 실제 채용인데 이 채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기술 수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봅시다. 2022년 우리가 이거 할 때 이 시장의 개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클라우드 시큐리티 멘토가 뭐라고 했냐면 데브세곱스 계열의 새로운 C레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는 걸로 나왔고 최근에 보니까 AI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C레벨들을 채용하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데브옵스는 제가 전에도 한번 글을 적었지만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습니다. 인간이 제조업 시대처럼 그렇다고 믿고 싶을 뿐 이 업계는 엄밀히 말해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AI가 나와서 생산성을 증대시켜도 그걸 기반으로 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어렵고 넓게 깊게 해보려는 인간은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인간과 야 이걸로 대체했으니까 이제 시간이나 때우자 프리라이딩 하는 인간으로 나뉠 뿐입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나뉠 뿐입니다. 안주한 인간들에겐 장기적 미래는 시장에서 배제밖에 할 게 없고 우리가 할 일은 AI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뭐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더 잘하느냐. 이게 전부죠. 뭐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거 이거에서 좀 더 확장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글로벌 국가 산업 기업 직장 노동시장 즉 각 시스템과 시장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으로 주고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면서 공백의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사람이 드글드글하면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아무런 이익을 늘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면 나누어 먹을 몫이 줄어들어요. 시장은 뻔한데. 그래서 가장 멍청한 방법은요.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입니다. 오류 수정의 피드백은 크게 세 종류 방식인데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걸 연결하는 중구조적. 그 반대 아무도 탐색하지 않은 영향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알려진 취약점 기준점으로 확장시켜보는 게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기준점으로 찾아보는 게 있고요. 그냥 무작위로 피싱 해보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방법이긴 한데 옛날에 이제 그 모바일 앱 만들 때는 비스무리하게 요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것도 단계별 프로세스가 있고요. 저걸 하려면은 무작정 돈이 많아야 돼요. 뭐 자원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대신에 성공률이 제일 낮죠.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면 위에 패치를 바꾸는 거 하나로 자신의 삶이 붕괴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변화 속에서 뭐 그냥 열심히만 살면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삶이 붕괴됩니다. 두 번째,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흔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간 트래킹하면서 내 실익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다수는 뭐냐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뭔가 설명하면서 자신이 더 잘 알게 되겠죠. 문제는 실익으로 바꿔야지. 저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말과 글로 정리할 뿐이지 이걸 절대 타인에게 쉽게 설명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어만 쓱 내려왔는데도 저기서 각 레이어는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그걸 또 SNS에서 설명한다고요?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요? 우기면 끝나잖아요. 그거 아무런 가치 없는 걸 왜 하고 앉아있습니까? 돈 줍니까? 저는 돈 받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도 필요하고요. 거시와 미시를 연결할 수 있고 그 흐름들이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나 자신의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치평가도 데이터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목 하나 추천해줘 이걸 끝나요. 근데 어떤 종목이는 100%가 됩니까? 완벽할 수 없으면서 사람마다 필요한 것도 또 달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보통 단기별로 사이클을 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산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반대로 안정적인 회사 대신에 이제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투기성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중이 또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타이밍에 추가해서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전체 밸런스를 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각을 맞춰요. 조각을 맞춰서 밸런스를 피드백해 나가면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편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만 바라봅니다. 학생들을 간혹 취업시킬 때도 그래요. 자기가 공부하는 속도랑 채용 공고 채용 시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 지나면은 중요한 공채들은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채용 공고에 그냥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준비한 만큼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예상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채용 공고도 줄었는데 지금 현재 2026년 1월에 하고 있는 이 채용 공고가 끝나면요. 상반기부터는 채용 공고가 크라우딩 아웃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자본 비용이 급등했고 추가 프로젝트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은행들도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최대한 보존한 채 몸을 사리고 있고 정부는 돈을 뿌리고 자본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돈을 쓰라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자본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업들이랑 은행들은 지금 몸살이고 있는데 근데 뭐 개인은 야 너 그 빨리 현금 써 유동성 줄여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오는 학생들이 내 공부 상황에 따라서 다음 시즌에 취업하는 게 어떤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은 뭘 더 해보고 싶은데 유학
여행, 가족 문제 이런 등으로 맞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다음 시즌에 지금 놓친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사정에 따라서 원할 때 할 수 있게 바라는데 바보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최상위에 올라가도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아주 간편한 경제적 자살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살 행위, 기회를 던져버릴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탐색은 먼저 열심히 탐색하는 자가 먹는 법입니다. 무지성 탐색, 그걸 하려면 무한 트라이가 가능한 한계 비용이 제로화된 거대 세력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새로운 공백을 찾고 심지어 그 공백,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딱 AI가 이거잖아요. 없던 거 지금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은 빠르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따라가는 거죠. 그게 대기업이나 거대 국가들. 세상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워커들은 핑계대는 가장 좋은 게 시간을 때운 경력과 장인정신 이러는데, 기술 시스템 세상의 도구를 만들고 쓰는 게 사람인데, 이익을 얻는 것도 사람인데 지가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지 자신이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거 쓰는 게 사람이거든요. AI를 쓰는 것도 사람이고 AI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근데 지가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무지성적이고 발전하지 않는 장인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생존도 못하고 자기 사는 방식을 정하고 정한 대로 살지도 못하는 족속들이 무슨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명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기생한다. 그건 장인이 아니라 시대에 뒤처진 민폐일 뿐이지. 진짜 장인 정신이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가 바뀐 대로 적응하겠지. 연차가 수십 년 되고 안주해서 기술에 뒤처진 인간 흔합니다. 저기 제조업 기업에 어디 전산실 쓱 뒤져보면요,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할 수 있다는 거 절대 믿을 수 없고 네가 틀렸다고 면접에서 떠드는 인간, 그런 인간들 많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10년 전처럼 1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질 테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달라집니다. 인류 문명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스마트폰 2007년이랑 2009년이랑 차이 한 번에 달라졌잖아요. 제품 하나 나온 걸로.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똥볼 진짜 많이 차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뭐? 과거처럼 우리 정치적으로 평화롭게 그래도 우리 같이 공동체, 이런 시대 없어요. 뭐 둘이 싸우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자기 경영의 첫 번째입니다.